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45회차 6번 경기 리버풀 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후방 빌드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승무패가 주말에 진행이 되는데 넉넉히 시간을 가지고 해당 승무패의 핵심이 되는 경기들을 선정을 해서 역배당 혹은 독식픽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인사이트와 자료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기획한 코너입니다. 네, 우선 승무패 45회차가 내일 아침 8시부터 토요일이죠. 토요일 31일 2시 50분까지 판매가 됩니다. 이번 승무패 45회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과 똑같이 K리그 경기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구성이 됐습니다. 우선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 전쟁뿐만 아니라 우승팀 경쟁까지도 마지막까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도 K리그부터 상당히 픽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K리그는 원래 분석을 해도 분석대로 잘 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나마 프리미어 리그 쪽이 분석을 하면 좀 더 픽이 적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프리미어 리그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6번 경기죠. 리버풀 대 웨스트햄 경기로 찾아왔습니다. 우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미트 윌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 경기이고 덴마크 팀이었던 만큼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 로테이션을 가동했죠. 마누라 트리오라고 불리는 마네, 피르미누, 살라 선수를 모두 벤치에 앉혔고 울버햄튼에서 이적해온 디오고 조타를 필두로 여러 백업 자원들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2대0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가장 큰 출혈은 반다이크 선수가 이탈한 뒤에 중앙 수비수 공백을 충실히 메워주고 있었던 파비뉴 선수가 전반 30분 만에 근육 통증을 호소하고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햄스트링 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클롭 감독이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파비뉴 선수뿐만 아니라 최근 부상을 당했던 여러 선수들에 대해 코멘트를 한 것이 있으니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리버풀의 상대는 최근 상승세를 탄 웨스트햄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최근 2승 2무 4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2연속으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상대 팀들 면면이 아주 화려합니다. 한 번은 토트넘 원정에서 극적으로 란시니 선수의 원더골이었죠. 중거리 슛 극장골로 3대3 무승부를 거뒀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홈으로 맨시티를 불러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모예스 감독이 들고 나온 3백, 수비 시에는 5백으로 전환되는 이 3백을 기반으로 한 역습 축구가 약팀들뿐만 아니라 강팀들까지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이번 리버풀 대 웨스트햄 후방 빌드업에서는 어떤 선수를 키포인트로 꼽았고 또 면밀히 분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파비뉴 선수의 부상 소식이 있습니다. 파비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홀딩 미드필더죠. 중앙 미드필더고 빌드업이 상당히 좋고 벼락 같은 중거리 슛까지 장착을 한 선수인데 발이 조금은 느린 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반다이크 선수, 최고의 중앙 수비수로 꼽히는 반다이크 선수가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된 상황에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파비뉴 선수를 중앙 수비수로 내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파비뉴 선수가 지난 아약스전에서 맨 오브 더 매치급의 어떤 맹활약을 보여주면서 철통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해서 반다이크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겠구나 예상이 됐지만,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트 윌란전에서 근육 통증을 호소하면서 전반 30분 만에 신예 수비수 2001년생으로 어린 수비수죠. 리스 윌리엄스 선수랑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미드필란전에서는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다가오는 주말 웨스트햄전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리버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반다이크 선수뿐만 아니라 반다이크 선수와 짝을 이뤘던 조엘 마팁 선수가 수비력과 제공권이 상당히 좋은 수비수인데 마팁 선수의 단점으로는 유리몸이라는 것이 있죠. 상당히 부상을 자주 당하고 부상만 없었으면 반다이크 선수 못지않게 활약할 여지가 충분한 수비수인데 마팁 선수마저 지금 복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드필란전이 종료된 이후에 클럽 감독이 영국 BBC와 먼저 인터뷰를 가졌는데 파비뉴 선수 본인이 햄스트링 쪽 이상인 것 같다라고 밝혔고 아직까지 자세한 부상 정도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BBC와의 인터뷰 말고도 구단과의 인터뷰에서도 현재 정확한 상태는 모른다. 파비뉴 선수가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고 마팁 선수 같은 경우에도 다가오는 주말 웨스트햄전에 출전이 가능하겠냐고 물었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혀서 만약에 파비뉴 선수와 마팁 선수까지 못 나오게 된다면 조고메스 선수와 그 오늘 미드필란전에서 파비뉴 선수 대신 들어왔던 신예 수비수 리스 윌리엄스 선수가 센터백 조합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웨스트햄의 공격진 안토니오 선수죠. 최전방의 안토니오 선수부터 측면에 포르날스, 수책, 중원의 수책부터 아주 다부지고 빠른 선수들이 많은 웨스트햄의 공격진을 상대로 고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리버풀이 고무적인 점은 지난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에서 주전 골키퍼죠. 주전 골키퍼인 알리송 골키퍼가 복귀를 해서 미드필란전에도 풀타임을 소화를 했고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를 했다는 점이네요. 그렇지만 알리송 골키퍼 혼자만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버풀의 중앙 수비수 공백은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사는 제가 해머스 뉴스라는 곳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해머스라는 용어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애칭이 해머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스날을 거너스라고 부르듯 현지에서는 웨스트햄을 해머스라고 하는데요. 해머스가 어디서 왔냐면 웨스트햄이 원래 그 배를 만드는 그 조선소 노동자들의 축구팀이 전신이라고 합니다. 웨스트햄이 그러한 전신이고 그 조선소의 상징인 망치가 팀 엠블럼에 새겨져 있습니다. 망치가 해머죠. 따라서 현지 언론이나 팬들은 웨스트햄이라고도 많이 하지만 친숙하게 해머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해머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지역지라고 볼 수 있고 리버풀전을 앞두고 주목한 해머스 뉴스가 주목한 선수는 웨스트햄의 수비수입니다. 이사 디오프 선수인데요. 23살의 아주 젊은 수비수입니다. 그러면 왜 해머스 뉴스가 이 젊은 수비수를 주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머스 뉴스에서 일부 발췌한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오늘 후방 빌드업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첫 번째 줄의 내용은 요즘 그 3백의 오른쪽 수비수로 나오고 있는 발부에나 선수가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4경기 연속 선발로 나오면서 지금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발부에나 선수가 원래 시즌 초반부터 출전 기회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사 디오프 선수가 뉴캐슬과의 개막전 그리고 아스날과의 2라운드 경기에서도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전력에서 이탈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디오프 선수가 코로나19로 빠져있는 사이에 베테랑 수비수라고 볼 수 있는 29살의 이 발부에나 선수가 모예스 감독의 눈에 들어서 지금 4경기째 선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해머스 뉴스에서 우려한 점은 첫 번째 박스에서 보시면 이 파라과이 선수 그러니까 발부에나 선수가 속도에 있어서 혹은 역동성에 있어서 상당히 약점이 있다.
따라서 이것이 큰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해머스 뉴스에서는 발부에나 선수가 3백에 오른쪽 수비, 오른쪽 스토퍼로 나오는데 만약에 리버풀의 왼쪽 라인이죠. 왼쪽 풀백에 앤드류 로버트슨 선수, 그리고 왼쪽 윙포워드의 사디오 마네 선수, 이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공격력을 자랑하는 이 왼쪽 라인을 상대로 발이 느린 이 발부에나 선수가 과연 수비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역시 해머스 뉴스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이 발부에나 선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3, 3백의 오른쪽 사이드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에 밑줄 쳐놓은 것을 보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디오프는 상당히 발부에나보다 속력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스를 보시면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보면 이 이사 디오프 선수가 194cm의 장신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스피드 순위에서 팀 동료인 보웬 선수가 1등이고 그 이사 디오프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장신에다가 빠른 스피드까지 갖췄다는 이 해머스 뉴스의 어떤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머스 뉴스의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발부에나 선수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웨스트햄의 3백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잘 해왔지만 리버풀 특히 로버트슨과 사디오 마네라는 어떤 빠르고 역동적인 공격 라인을 갖추고 있는 왼쪽 날개를 상대로 해서 이 발이 느린 발부에나 선수가 과연 어디까지 수비를 책임져 줄 수 있냐라는 의문을 나타냈고, 그래서 모예스 감독이 디오프 카드를 이제는 꺼낼 때가 되지 않았냐는 그런 의견 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머스 뉴스의 보도를 찾아본 뒤에 지난 경기였죠. 웨스트햄과 맨시티전 경기를 한번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날 안토니오 선수의 환상적인 시저스킥으로 선제골을 넣었는데 웨스트햄이 후반전이었나요? 후반전에 필 포든 선수한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당시 제가 그 맨시티의 득점 과정, 웨스트햄의 실점 과정을 면밀히 한번 살펴봤는데 이 필 포든 선수를 마크를 하지 못한 게 다름 아닌 발부에나 선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드리면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이 주황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 맨시티의 왼쪽 풀백으로 나왔던 칸셀로 선수의 오버래핑 장면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선수가 바로 동점골의 주인공 필 포든 선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선수가 등번호 4번 발부에나 선수인데 해당 수비 장면에서 발부에나 선수는 두 가지 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칸셀로 선수가 수비수 한 명을 벗겨낸 상황에서 빠르게 크로스를 올리지 못하도록 칸셀로 선수를 막아서던가 아니면 그것이 늦었다고 판단됐으면 자신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필포든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빠르게 이 사람을 마크하는 그런 수비를 펼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발부에나 선수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칸셀로 선수의 크로스도 저지하지 못했고 뒤늦게 크로스가 필포든 선수에게 전달이 된 후에야 뒤에 필포든 선수의 존재를 인식하고 허둥지둥 다시 막으려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필포든 선수가 간결한 트래핑 이후에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가오는 리버풀전에 대입을 할 경우에 이 주황 색깔로 표시된 부분에 앤드류 로버트슨 선수 그리고 파란색 부분에 사디오 마네 선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 발부에나 선수가 지난 맨시티전 필포든 선수의 동점골 실점 장면에서 배운 게 있다면 이런 수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똑같은 뒷공간이 열리고 기민하게 측면 커버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수비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해머스 뉴스에서 제시한 것처럼 발부에나 선수보다는 어떤 빠른 발과 또 빠른 발뿐만 아니라 발부에나 선수보다 키도 크기 때문에 제공권 면에서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디오프 선수가 코로나19 이후에 몸 상태가 얼마나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모예스 감독이 빠른 발과 기술을 장착한 리버풀의 왼쪽 날개 라인을 막아내기 위해 이사 디오프 선수를 한번 중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한 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후방 빌드업에서는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주요 스탯을 정리해 봤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안필드 원정 리버풀 홈에서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3경기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웨스트햄뿐만 아니라 어떤 팀이든 안필드에 가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중의 유무에 관계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4경기 2승 2무 그 2연속 무승부가 바로 강팀인 토트넘과 맨시티였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은 대목이고요. 올 시즌 리버풀이 조 고메스 선수가 다른 선수와 센터백 조합을 이뤘을 때 클린시트가 단 한 번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없었다는 점, 그리고 파비뉴 대신 교체 투입됐던 리스 윌리엄스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기회조차 받지 못한 아주 젊은 신예 선수라는 점이 웨스트햄전에 크나큰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 웨스트햄 역시 수비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발부에나 선수보다는 발이 빠른 디오프 선수가 좀 더 리버풀의 기술과 스피드를 겸비한 왼쪽 측면 라인을 막아서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와 제 나름대로 맨시티전 실점 과정을 분석한 인사이트까지 더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후방 빌드업 역시 어디까지나 하나의 의견 제시에 불과합니다. 이것 때문에 웨스트햄이 리버풀을 원정에서 꺾는다거나 무승부를 꼭 거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펼쳐지는 것이고, 프리미어리그는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부상자 및 결장자 소식이 조금 늦은 시간에 시시각각 업데이트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리버풀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마팁 선수랄지 아니면 파비뉴 선수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될지 이러한 것을 면밀히 한번 체크를 해서 픽의 반영을 종합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보다 양질의 컨텐츠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